아가씨 소주 한잔 할래요? 하얀색 승용차가 이렇게 나오더니 그 앞에 서서 그 여학생이랑 셋이 무슨 관계세요? 몰래 따라 나갔음. 화가 나고 성인 여성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아우 씨,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밤에 조용히 화장 지우면서 제가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여자로서 좀 살기 힘들었다 느꼈던 순간들, 그리고 좀 화가 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 했던 화장들을 지우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총 4가지 썰을 준비했는데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클렌징의 기본, 반지를 빼겠습니다. 내일을 제가 또 실습 2주차여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출근해서 손을 너무 많이 닦다 보니까 손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어차피 닦을 거지만 일단 핸드크림 한번 바르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썰은 무엇이냐? 제가 천호에 살 때 있었던 일인데, 아시다시피 저는 회사에 굉장히 근처에 살았었는데 천호역이 여기 있으면 진짜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저희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조금만 걸어서 사거리를 건너면 천호 공구거리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천호 공구거리가 시작되는 전부터 끝까지 이어지면 이제 한강 다리가 있고 공구점들이 쭉 늘어서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도로를 끼고 양쪽으로 있는 상가 건물들이 다 공구 철물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빌라촌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살았던 거죠. 너무 좋잖아요. 회사랑 5분 거리고 신축 빌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컨디션도 좋고. 화장솜은 집 앞에서 잘못 사온 이 팩용 화장품인데 어쩔 수 없이 저는 화장을 지우려고 샀기 때문에 이걸로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길 걸어 다니면 앞에 이제 철물들 막 깔아놓고 사장님들 앉아 계시고 막 용접도 하시고 길에서 많이 북적거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텅 비어있지도 않은 그런 그냥 거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낮에는 되게 괜찮아요. 사람도 꽤 있고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제가 홈쇼핑을 다니면서 아침에 출근하거나 밤에 출근하거나 새벽에 퇴근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날은 한 11시쯤 퇴근을 했단 말이죠. 눈썹을 먼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고 거기를 걸어가는데 사실 11시가 그렇게 늦은 시간 아니에요, 천호에서. 근데 그 공구거리는 상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손님들이 없고 거기 인근 주민들만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한강 다리를 걸어가는 분들만 걸어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인적이 별로 없어서 좀 무섭기는 해요. 근데 큰 도로에서 진짜 조금만 더 걸어가면 그 사이에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를 좀 뭔가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도로를 끼고 양쪽으로 상가가 있고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희 집은 이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골목길로 들어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덩치가 큰 아저씨가 한 50대 정도? 저의 한 4걸음 앞에서 아가씨 소주 한잔 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아저씨랑 나만 딱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순간 좀 무서웠어요.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아직 안 했을 텐데 진짜 순간적으로 저 남편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뒤에 쭉 길이 이어져 있으면 골목길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얀색 승용차가 이렇게 나오더니 그 앞에 서서 창문을 찍 내려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앞에 그 아저씨, 그 앞에 내 길을 막은 하얀색 승용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남자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순간에 진짜 뭔가 깊은 생각은 안 했는데 진짜 1초 만에 본능적으로 엄청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 그냥 순간적인 판단으로 길이 이렇게 2개가 있었다 했잖아요. 제가 여기 있었고 그 아저씨 여기 있었고 여기 승용차가 있었는데 반대쪽으로 우다다다 뛰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다다다 뛰어가지고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서 집까지 막 엄청 뛰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뭐 저를 쫓아온다거나 그런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 공포가 내 앞을 막은 덩치 큰 아저씨,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승용차, 그 문에서 창문을 징 내리더니 나를 쳐다보는 얼굴, 이 3가지의 조합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런 뭐 무섭다, 지금 이건 납치인가 뭐 도망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진짜 본능적으로 바로 옆으로 뛰어가가지고 막 엄청 뛰어갔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든 생각이 진짜 그 사람 2명이 한패였을까?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 근데 한패가 아니라기엔 너무 비슷한 사람이었고 그 승용차가 거기 서서 저를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 메인 도로에 아무도 없었어서 그냥 이렇게 보고 바로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굳이 창문을 내려서 나를 쳐다보는 게 뭔가 목적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리고 그때가 엄청 많이 늦은 시간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이 너무 무섭고 저의 그런 위기를 감지하는 본능이 딱 발휘된 그런 순간으로 저는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2번째 이야기, 이거는 좀 무섭기보다는 정말 화가 나고
내가 이런 상황을 목격하다니 이런 썰인데 취준생 때니까 2029년 취준생 때 홍대에 있는 스타벅스에 앉아서 자소서를 쓰고 있었어요. 스타벅스 안에 어떤 이상한 조합의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건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조합인 거야. 왜냐면 일단 여자아이가 들어왔는데 엄청 하얗고 지금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긴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진짜 얼굴이 이렇게 볼살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약간 가로로 더 통통한 귀여운 찐만두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청소년기의 특징이잖아요. 얼굴이 너무 뽀얗고 피부가 진짜 차올라 있는 그 뽀용한 얼굴에 볼살이 많은 친구가 스타벅스에 어기적 들어왔어요. 근데 같이 온 사람이 키가 되게 크고 마른 40대 중후반의 아저씨인 거야. 근데 그 아저씨랑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아저씨는 막 싱글벙글해 막 신났어. 근데 애는 그냥 무표정. 뭔가 이상하잖아. 그 관계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 가족이 아니야. 근데 이 아저씨가 너무 신이 났어. 뭔가 이득을 본 사람처럼. 그래서 그거부터 너무 이상해서 제가 자소서를 쓰면서 이렇게 힐끔힐끔 도대체 뭐지?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또 한 명이 나타나요. 검은색 옷을 입은 몸이 다부지고 깍두기 컷 머리를 한 그거 뭐라고 하죠? 이게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뭐 금목걸이를 한 뭔가 구릿빛의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정도의 남자분이 또 들어와서 그 테이블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학생 친구는 이렇게 핸드폰 막 겁나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그 남자 두 분이 진짜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싱글벙글 하면서 주문을 하고 또 막 음료를 받아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소서를 쓰면서 뭔가 힐끔힐끔 거기를 계속 보게 됐어요. 이제 온 신경이 그쪽으로밖에 안 가는 거야. 왜냐면 나의 이 위기 신호, 불안 신호가 뭔가를 말해주는 느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설마 이러고 그래서 음료를 받으러 일부러 삥 둘러가면서 그 테이블에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슬쩍 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말 없이 계속 애니팡 같은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 둘은 그냥 신나서 막 웃고. 근데 사실 거기서 제가 의심이 된다고 둘이 무슨 관계세요? 셋이 무슨 관계세요? 막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저도 되게 어렸어요. 그때 한국 나이로 25? 만 23살일 때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어느 순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너무 불안한데 이걸 뭔가 내가 신고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확신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래서 제가 좀 들키지 않게 몰래 따라 나갔어. 따라 나가서 이제 아닌 척 괜히 이렇게 천천히 걷는 척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갔는데 제가 좀 늦게 따라 나가가지고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 여학생이랑 구릿빛 깍두기 아저씨랑 호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호텔이 솔직히 모텔 이런 데도 아니고 진짜 대로변에 있는 큰 호텔, 그런 호텔이었어. 그리고 그 처음에 같이 있던 마르고 나이가 더 많은 아저씨는 그 호텔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여기서 쫓아가서 호텔 안에 들어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 정도의 용기가 없었어요. 솔직히 지금 같으면 그 정도의 용기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솔직히 저 호텔이 진짜 조그마한 모텔도 아니고 관광객들도 막 오가는 호캉스도 하는 그런 호텔인데 직원들이 당연히 체크인 안 해주고 신분증 검사를 한다든지 뭔가 경찰을 부른다든지 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헛된 희망을 저 혼자 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린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한 게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저도 한편으로는 그 담배 피고 있는 아저씨가 제가 쫓아온 걸 보고 저한테 해코지할까봐 좀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이 어떻게 입장 안 시키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들킬까봐 저는 카페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날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내가 이런 거를 목격하고도 막지 못한 어른이 된 것 같고 그 친구의 심정이 어떨지 막 가늠도 안 되고 진짜 설사 자기가 그런 걸 선택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했겠다 해도 그 사람의 생활 환경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가정적인 배경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쉽게 청소년들이 유입될 수 있게 형성이 되어 있다든지 아무튼 그런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들면서 그날에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아직도 저의 기억 속에 엄청 아릿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조차 사람이 많은 스타벅스에 그 애를 데려와서 셋이서 앉아있다가
자체가 그 대로변에 있는 엄청 큰 호텔에 들어간 것부터가 솔직히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지에서 얼마나 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지 그런 거 생각하면 또 가슴이 답답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 분들이 있다면, 아무리 나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많으니까 좋은 어른들한테 도움을 구하시고,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식적인 도움을 청하시고, 그리고 그런 미성년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 우리부터가 의식을 갖고 그런 상황에서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연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 솔직히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여러 명이 다 같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은 뭔가 그걸 직면해 볼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아무튼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거는 아주 더 어린 시절로 올라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로. 근데 거기 아파트 안에 단지 놀이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사귄 친구랑 단지 놀이터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놀이터가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놀이터여서 이 네모 안에 뭐 그네도 있고 뺑뺑이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이런 공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 입구가 모서리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저희가 놀이터에 아무 생각 없이 이알라 하고 놀러 가자 이러고 들어갔는데 어떤 모자 쓴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서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룰랄라 룰루랄라 이렇게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저희가 눈에 보이는 그 구석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쪽 손이 뭔가 이렇게 뭐를 쭈물럭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그게 뭐 키링이라든지 핸드폰 고리 이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네를 타다가 생각해보니까 핸드폰이 이쪽에 있는데 왜 고리가 손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근데 그 순간 또 저의 이제 위기 감지 신경이 발동을 한 거지. 뭔가 이상하다. 이 아저씨 뭔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그네에 내려가지고 제 친구 손을 잡고 그 놀이터를 뛰어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손으로 자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너무 찌질하지 않아요? 얼마나 할 짓도 없고 얼마나 폭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틀고 싶으면은 10살짜리 아이들이 그네를 타는 곳에 와가지고 그거를 하냐고. 성인 여성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 조져질 게 뻔하니까. 아우 씨.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 눈에는 되게 성인 남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군대 갔다 오기 전에 호리호리한 20대 초반의 남성 몸,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아. 어린애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정말 왜 그러시는 걸까요? 화장은 이렇게 다 지웠는데 뭔가 눈꼬리 쪽에 아이라인이 덜 지워진 걸 수도 있어서 여기를 조금 더 지우면서 여고 때 얘기를 꺼내볼게요. 제가 여고를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항상, 제가 파주에서 살았었는데 파주는 약간 시골과 시내와 신도시가 모두 공존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제가 학교를 약간 시골 같은 느낌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되게 한적한데 걸어서 통학하는 길에는 뭐 주택가 몇 개? 이렇게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다니면 바바리맨을 본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바바리맨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떠들었어요. 여고 근처에는 항상 바바리맨이라는 게 떠나질 않아. 그때 당시에는 또 CCTV가 다 있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여러 빌딩이 이렇게 쭉 길게 있고 2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쭉 있다가 화장실만 이렇게 따로 지어진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교실이 있는 빌딩을 지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그냥 이렇게 화장실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좀 작은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주말만 되면 거기에 변태가 나타나서 애들이 버린 찢어진 스타킹을 쓰레기통에서 주워간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스타킹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더럽고 찢어진 스타킹을 화장실까지 와서 그걸 뒤져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야. 그 얼마나 세균 덩어리가 있겠어요.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여고는 되게 보안에 철저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무서운 썰, 여자로서 화가 났던 썰, 어이가 없는 썰들 풀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 실습 3주차이고 앞으로 7주차까지 4주를 더 해야 되는데, 실습 브이로그는 항상 아침에 준비해서 똑같은 옷 입고 돌아와가지고 뭐 그냥 누워있고 이런 장면들이 대다수여가지고 똑같은 장면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썰 영상 풀면서 재밌는 이야기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우중충한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에는 대학교 때 팀플 빌런 이야기, 오바랑 연애 썰, 러시아에서 있던 이상한 일들, 그런 것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또 만나요. 안녕.